안녕하십니까, 우주소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다반 PG 아스트레이 블루 프레임입니다. 이 제품이 세컨드 L로도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반다이 PG로는 없는 조형이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예전에 구입을 해놨던 키트였고요. 박스가 필요 이상으로 큰 것 같은데 반다이제 레드 프레임 구판 박스 사이즈를 생각하면 거의 2배 정도 되는 두께인 것 같습니다. PG GP01과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HG 박스와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추가가 돼서 이렇게 볼륨이 커진 건지 열어서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카피킷답게 박스가 쓸데없이 크기만 한 건 아니었고요. 내부가 런너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른 리뷰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건데, 맨 위에 예상치 못했던 블루프레임 풀에폰의 미사일 포드하고 바주카 부품이 보이네요. 단순하게 먼저 카피했던 레드 프레임에서 세컨드 L 부품만 추가가 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부품이 보여서 의외입니다. 여기 블루 프레임 풀에폰에 백팩 부품이 들어있네요. 풀에폰으로도 온전히 조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부품이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맨 아래 여기 세컨드 L 부품도 보이고요. 역시 예전에 들은 대로 택티컬 함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입 당시에 택티컬 함즈가 없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택티컬 함즈도 구입을 해두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개봉을 안 해봤는데 개봉을 해서 파란색이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파란색이 맞고요. 구입한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어도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카피킷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세컨드 L은 조형만큼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루프레임 본품도 카피킷에서 자주 보이는 부품 누락이나 사출 미성형이 없기를 바라면서 중국킷 만들 때마다 마찬가지로 퐁퐁탕을 해주고 조립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택티컬 함정 백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매뉴얼대로 조립을 했는데요. 좀 이상하죠? 매뉴얼에서는 불프 세컨드 상태에서 풀에폰을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깨 파츠는 또 금맥기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맥기 어깨가 실물로 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면 이질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풀에폰 장비를 채워주면서 여기에 금맥기 파츠가 좀 있으니까 상호 보완이 좀 되는 느낌인데 이 친구를 떼어내면 이질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 반대편 파츠에는 또 그냥 파란색 파츠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색이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품에 기본적으로 블루 프레임의 파츠가 다 들어있는데 100% 다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환장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구성품을 좀 보면 이런 꾸준 베이스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체는 옛날에 카피했던 레드 프레임을 색만 바꿔서 그대로 활용이 되어 있고 가베라 스트레이트의 부품이 빠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반다이의 블루 프레임을 베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원본의 캐토스랑 똥꼬 거치대가 안 들어있는 거 보면 그냥 레드 프레임에서 필요 없는 런너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블루 프레임 기본 형태의 파츠도 들어있는데 발 부품이 온전하게 안 들어있어서 조립이 완전하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래프를 기반으로 벗겨놓고 왜 발파츠 일부를 빼놨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따가 환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레드 프레임에서 있던 스트라이커의 정크 파츠가 그대로 남게 되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색 변경 중복 사출로 인해서 가베라 손잡이에 이 하얀 파츠가 남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 레드 프레임 가베라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네요. 자, 이제 무장을 좀 보면 무장이 풀에폰 무장을 제외해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골드 프레임에 있던 게이볼그가 들어있는데 이거 어디서도 보지 못한 디자인입니다. 독창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꽤 디자인이나 기믹이 치밀해서 이거 원래 PG로 나오려고 반다이에서 설계해 놓은 게 유출이 됐나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일단 손잡이 스윙 가동하고요. 여기 총열 부분의 덮개가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이 개방시키는 기믹이 이게 참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반 프라모델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는 완성품 라인에서 가끔 쓰이는 기믹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동부를 조립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좀 설명이 어렵고 다시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중국산 특성상 분해가 어려워서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진짜 의아한 무장인데 무등급 1대배 그린 프레임에 들어있던 트윈소드 라이플이 들어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여기 뒷부분의 날 부분이 거대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은 스윙 가동을 하고요. 뒤에 날 부분도 이렇게 돌출을 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파츠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빈 파츠를 꽂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설명서가 굉장히 불친절해서 가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여기 아랫부분에 회색 부품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빈 부분을 아래로 내릴 수 있고요. 거꾸로 해서 도끼폼으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쪽은 손바닥에 끼워줄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없어서 고정이 잘 안되고 쥐기도 불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뭐 결국 세븐일레븐 컬러였지만 PG 그린 프레임에도 포함이 안 돼 있던 무장이라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 아쉬운 점은 손잡이에 손바닥 하드 포인트가 한쪽에만 있어서 오른손으로만 쥐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등급에 있던 허리춤에 달아줄 수 있는 조인트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허리춤에 달아줄 수 있는 조인트는 이 정크 부품을 활용을 해서 이따가 제작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무장인 빔 라이플과 방패가 있고요. 세컨드 전용의 이 아머 슈나이더는 동일하게 허벅지에 장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폰의 무장인 이 미사일 런처들, 다리에 붙는 이 3연장짜리는 특별한 기믹은 없고요. 이 미사일 파로도스는 개별 조립을 하고 끼우게 되어 있는데 한번 넣으면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메탈 빌드처럼 이펙트 파츠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꺼내본들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지금 빼내려면 분해를 해야 되는데 8연장짜리라도 빼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빠지지가 않습니다. 분해가 쉽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8연장 쪽은 손에 쥐어줄 수 있게 손잡이 파츠가 별도로 있고요. 측면의 커버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빡빡해서 핀바이스로 홀을 넓혔더니 이렇게 헐렁해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다시 순적 코팅을 해서 고정력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측면에 이런 레버가 있어서 이놈을 밀어주면 이렇게 미사일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캐투스. 이 프레폰 무장들은 일단 비교해 볼 수 있는 제품군이 메탈 빌드 뿐인데 메탈 빌드랑 비교를 해봐도 독자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믹이 이게 만약에 반다이에서 PG로 냈다면 이렇게 했겠는데 싶을 정도로 기믹이나 조형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총구 부분에 뭔가 소형기 기능을 할 것 같은 냉각 덮개 같은 것이 4포인트 가동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처음 조립부터 엄청 헐렁해서 고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순적 코팅으로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신축을 하지는 않는데 중간 부분 몸체가 이렇게 신축을 하고요. 신축을 하면서 가려서 안 보였던 이 피스톤 부품 같이 생긴 것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손잡이 역시 스윙 가동하고요. 스코프 부분도 이렇게 좌우 축 가동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주얼실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가동할 때 걸리지 않는 게 이런 걸 답안해서 설계했다?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창 역시 탈착이 되는데 이 탄창을 어디 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뭐 후폭풍인지 반동 감소형 버니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커버도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가동을 하고요. 여기 버니어 부분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냥 카피용으로 설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서 혹시 뭐 진짜 반다이 거 도면이 유출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 세계에서는 프로페넌트 탱크라고 하죠. 시드 세계관에서는 여기 세컨드용으로 추가된 배터리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 어느 등급에서도 못 보던 기믹들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메탈 빌드도 여기가 참 성의 없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고정핀을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여기 옆에 덮개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뭔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진짜 피지라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믹인데 이걸 진짜 다반이었다고? 이 킷 자체는 그냥 반다이의 단순 카피킷이었는데 이 정도 기믹들이면 제가 생각하는 게 단순 음모론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냥 재밌게 해볼 수 있는 망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 백팩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분리해서 볼게요. 이 친구 고관절이 약해서 등짐이 달리면 잘 못 섭니다. 자립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연결부들은 다 볼관절인데 끝단에 고정용 가이드가 있어서 위치 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가 엄청 빡빡해서 그냥 넣었다가는 부러질 확률이 다분해 보이니 센스컷, 구리스칠이나 약간의 가공을 해주셔야 좋으실 것 같고요. 쓸데없지만 여기 커버가 또 이렇게 열립니다. 피지다운 디테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다른 업체도 아니고 다반이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솔직히 치랴가 디자인 준 거 말고는 지들이 독창적으로 뭐 한 거 없잖아요. 야,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래 라이플용 거치함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약간 가동을 합니다. 캐투스용 거치함은 집게 부분이 이렇게 가동을 하고요. 가운데 하드 포인트가 있어서 캐투스 아래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주 강하게 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수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사일 런처랑 캐투스가 선택 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설정상 이 형태가 맞기는 한데 메탈 빌드가 나오면서 뭐 이게 딱 공식이다 하는 건 없어지기도 했고 남는 무기들이 상당히 아까우니 프레폰의 무장은 가급적 뒤에 다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상을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미 예전에 웨빌 카피프라로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거랑 똑같이 해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보면 공간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구멍만 뚫어주고 이 볼 길이만 어찌 좀 잘하면 미사일 런처와 캐투스를 한 번에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개수를 하고 이따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장이 너무 많네요. 마지막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준 택티컬 암즈 블루 프레임용으로 조립을 해서 왔고요. MG 거를 카피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택티컬 암즈 2입니다. 레프 카이용도 이렇게 부품은 들어있어서 선택 조립하실 수 있고요. 대신 설명서에 불프용으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불프용으로 하시려면 알아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G를 기반으로 카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레프용이든 불프용이든 MG에서 되던 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단지 등에 붙이는 이 백팩 부품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달아야 한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 부착 조인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달아주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부품은 불프 레프가 다 들어있기는 한데 컬러링 자체가 레프용으로 나왔던 거를 빨간색을 파란색으로만 색 변경해서 낸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까만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부분만 대충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해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도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체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면 발은 세컨드와 동일하게 굽을 신고 있고 뒤꿈치와 앞꿈치에서 칼날이 나오는 것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발바닥을 보시면 뭔가 좀 허접하게 어설프게 컨버전 키트 입히는 것 마냥 되어 있어서 발 뒤꿈치 부분에 버니어가 좀 가립니다. 그리고 발 앞쪽 가동도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고 발목 좌우 가동도 이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피지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가동이라 포징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세컨드용으로 추가된 커버 부분도 여기 파란색 부분과 함께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강이 쪽은 프레폰용으로 추가된 파츠를 장착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형인데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 파츠로 변경해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품을 통으로 교체해서 홀이 나 있는 부품으로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폰용으로 추가된 이 부품은 조립 방식이 굉장히 허접해서 조립하다가 부러지거나 조립을 해놓은 뒤에 아구가 안 맞아서 장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 혼자 부러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어 조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아머슈나이더용 홀더를 조립하기 위한 변경된 허벅지 부품도 조립이 된다는 점이 기본 아스트레이와 다른 점이고요. 이제 위로 좀 올라와서 허리나 가슴 쪽은 변경된 색으로 조립을 하기 위한 색깔이 변경된 중복 파츠들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형으로 변경된 어깨, 여기 앞뒤 커버는 약간의 가동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옆에 파란 덮개 부분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가동률 확보를 위한 기믹으로 보입니다. 전 등급에 있던 뒷부분 커버도 위아래로 동작하는 건 동일하고요.
머리는 아예 전체 신규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수리 부분에 파란 색분할 포인트도 그렇고 뭐 어디서 베껴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좋네요. 단지 여기 귀때기 주황색이 서드에 있던 색 조합이라 이 부분 차라리 그냥 원작대로 흰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흰색으로 다시 덮어주자니 주황색이 포인트라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제일 이해가 안 가던 요 어깨 부분, 왜 여기를 금색으로 해놨나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 뭐 쏘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프레폰 들어야 돼서 뭐 어깨를 강화한답시고 골프 거를 가져왔다 뭐 이런 망상 소스를 치면 레드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안쪽은 또 파란색 부품 그대로 쓰고 있고 또 도금된 파츠에는 기존 파츠에서 없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한가운데 있는 게이트 자국은 또 꼴보기 싫고 이 뭐 어쩌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어깨 파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본 파츠에 비해 파손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블루 프레임으로 다시 환장을 하면서 이 파란 어깨를 껴보고 이게 세컨드에 정말 어울리는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고준파라서 가급적이면 이 파란 어깨를 껴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보고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백팩, 이 친구도 여기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MG 쪽 스케일에 있던 백팩에 빔샤벨 홀더가 있던 그거를 구현해뒀고요. 구현만 해놨지 장착이 된다고는 말 안 했다. 장착을 하려면 여기 가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일단 되게는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해둬버리면 당장 등에는 장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테스트가 다 끝난 뒤에 따로 좀 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제품 만드는데 정말 애를 먹이더니 영상에서도 할 말이 많네요. 일단 조립감은 일단 진짜 개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짜 힘듭니다. 부품까지 많아서 올해 만든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 설명서도 진짜 이 거짓말쟁이 설명서라서 일단 이거저거 틀린 거는 둘째 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백팩을 아래로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MG나 RG처럼 여기 조인트가 시쭉하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럼 설명서를 다시 보면 여기 빔샤벨 홀더 그대로 껴져 있고요. 백팩을 내렸습니다. 이 상태로 이 백팩을 끼우라네요. 여기 백팩에 빔샤벨 홀더 끼우는 홀에도 같이 끼우라고 조인트가 있는데, 아니 이걸 떠나서 애초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홀더는 빼고 끼우셔야 되고요. 이 아래 백팩도 여기 배터리에 걸려서 다 안 내려가고요. 여기 배터리 사이에 넣을 공간도 안 됩니다. 애초에 이 불프 세컨 상태에서 이 기존 백팩을 놔두고 프레폰용 백팩을 끼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구조고요. 배터리를 빼고 기존 백팩을 내리면 프레폰용 백팩을 끼우는 게 가능은 합니다. 설명서가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니까 조립하시는데 살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숙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 오리지널 불프로 한 장, 두 번째가 색 고정이 안 된 여기 택티컬 암즈 부분 도색, 세 번째가 캐투스 거치암 여기에 중복으로 설치하는 거, 네 번째가 이 친구 허리용 홀더 제작.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졌다. 아, 씨발. 불프로 환장을 다 해서 왔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발파츠가 모자라서 온전한 불프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발은 할 수 없이 세컨드에 발을 쓰셔야 되는데 행여 불프 프레폰만 보시고서 이 제품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온전하게는 구현이 안 되니까 이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발 정도는 레드선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고관절이 이 무게를 못 견딥니다. 폴리캡 탄성도 너무 약해서 폴리캡이 잘 터집니다. 자립이 쉽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프레폰을 한번 채워볼 건데, 그 전에 여기 백팩 미사일 포드 거치함을 반대쪽에 이렇게 삽입을 해줬습니다. 메빌 짝퉁을 만들 때는 파츠들이 전반적으로 슬림하다 보니까 캐투스를 안쪽에 달아줘서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능했는데, 이 제품은 캐투스 거치함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안쪽으로 다는 거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미사일 포드를 안쪽에, 캐투스를 바깥쪽에 장착을 해주는 걸로 해주었습니다. 거치함은 볼을 이렇게 맞대면 길이가 길어서 둘 다 넣기가 힘드니까 볼을 반씩 제거를 해줬고요.
여기 반대쪽도 고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파두긴 했는데요. 볼이 너무 작아져서 고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자석을 좀 달아줬습니다. 약하긴 해도 서로 당기는 힘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나은 느낌이고요. 여기 볼다공을 다 메우고 이 부분을 원통형으로 해주면 더 큰 자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고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무장을 채워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장들을 다 채워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팩도 여기에 임시로 순적 코팅을 해서 빔샤벨 홀더를 장착을 해봤고요. 그래서 손을 본 이 친구들을 불프에 장착을 해보면 네, 뭔가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피지로 구현한 불프 프레폰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절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 고관절은 임시로 순적 코팅을 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짭이지만 공식 채용 디자인인 메비를 카피한 제품과 세워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제품도 미사일 런처와 캐투스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게 수정을 좀 해주었던 제품입니다. 거치함과 캐투스가 얇아서 캐투스를 내측으로 장착을 해주었었고요. 이제 비슷한 스케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 유일한 1대60급 스케일의 프라모 불프였던 윌슨에서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미사일 런처의 위치나 방향의 고증과 좀 안 맞아서 아쉬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이 친구에게서 좀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제품을 세컨드로 해주려고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 하니 이 제품은 세컨드로 다시 환장을 해주고요. 조만간에 반다이치 PG 불프를 구해서 이 프레폰을 이용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컨드로 환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컨드로 다시 환장이 끝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택티컬 함즈는 비슷한 색깔 골라서 조색 없이 그냥 도색을 해줬고요. 도색한 김에 데칼도 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소체도 밋밋하게 있는 게 좀 아쉬워서 다른 데칼도 조금 붙여줬고요. 일단 소드폼으로 한번 달아줘 보겠습니다. 먼저 택티컬 암드 쪽에 포함이 되어 있던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줘야 하고요. 전용 백팩이 빠져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레프 카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레프 카이에 있는 백팩에 이 카피 택티컬 암즈는 장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하고 듣기만 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행여 보시는 분들 중에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뭐 정크라도 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라도 나게 레프용 택티컬 함즈의 이 부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홀 가공만 간단하게 해줬고요. 이걸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를 분해해서 이렇게 소드암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 이 택티컬 함즈가 MG를 기반으로 카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손잡이 구멍도 맞지 않고 팔뚝에 고정하는 수핀도 위치가 안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라이트 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전시해둘 모습일 플라이트 폼으로 다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트윈소드 라이플용 홀더입니다. 정크 부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간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옆구리에 달아보도록 할게요. 택티컬 함즈도 무게가 뭐 영 가벼운 건 아닌데다가 발목 가동의 한계로 인해 접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립이 힘들긴 해서 고관절 쪽 뭔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스탠드를 써야 되는데 뭐 좀 애매하네요. 고관절이 다이캐스팅 부품에 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매끈해서 더 쉽게 슬립이 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관절 쪽에 임시로 순적 코팅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확실히 고증대로 파란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란색 어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깨 장갑의 홀을 좀 넓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이 길이가 좀 짧아서 팔이 비교적 잘 빠지는 단점이 있으니 보강을 해주시거나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 금색 어깨는 나중에 반다이치 PG 불프를 구입해서 거기에 프레폰 파츠 채워줄 때 한번 달아보든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뭐 유니콘인가 어디에서는 총 쓰겠다고 팔도 소모품으로 갈아 끼던데 중무장한다고 어깨를 강화했다는 망상을 살짝 끼얹으면 있어 보이는 설정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그때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립이 안 되는 옵션으로 택티컬 함즈와 칼레드 볼프를 사용한 레프와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레프 카이도 V폼이나 델타폼 같은 거 해도 제대로 못 써있던 거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거 무거운 거를 뒤에 채워줄 그런 고민이 안 돼 있었던 키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지금 PG 등급의 불프 세컨드 모형은 전무한 상태라서 나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래프 카이가 나왔을 때 이어서 곧장 나올 줄 알았는데 26년 6월 기준으로 래프 카이가 나온 지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미리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PG들이 전부 다 언리시드라서 앞으로 PG 라인업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서 앞으로 PG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갑 사정이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예상까지 고려하면 이 제품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게 참 아쉽고 쭉 선택지가 없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언젠가 반다이 제품으로 만져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등에 달아둔 이 택티컬 함재의 위치가 좀 거슬려서 높이를 좀 더 낮추는 구상을 했고요. 기존에 제작했던 택티컬 함재용 백팩이 소드폼일 때는 괜찮은데 플라이트 폼일 때는 백팩 조인트 위치상 높이가 더 높아져서 좀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이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백팩 개수를 좀 해줬습니다. 기존의 레드 프레임용 이 부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잘라내고요. 여기 끝을 여기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저는 어깨 라인에 좀 맞추고 싶어서 여기 두 칸은 잘라내고 붙였고요. MG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 길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인 백팩입니다. 여기 이음부는 아무래도 택티컬 함재에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내부에 이런 알루미늄 골조를 만들어서 심어주고 이렇게 레진으로 메웠고요. 여기 홀은 그냥 쓰기에는 너무 넓어서 레진으로 메우고 다시 구멍을 파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택티컬 함재 홈에 이 백팩을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뒤에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백팩 부분이 내려와 있어서 확실히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남는 래프의 부품을 간단하게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 찍다가 영 신경 쓰여서 급하게 제작을 해주고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